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북플런서 옛다 책방입니다. 핵심 습관을 키우는 책 읽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짜잔! 유튜브 채널 젠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죠. MBC 아나운서 이재은 님이 쓴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되고 초봄인 한 3월 정도까지는 뭔가 새롭게 목표도 세우고 결심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습관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옛다 책방 채널도 보는 사람에 맞춰서 새로 정비를 하면서 습관에 관한 책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책이 더 나은지 열심히 이제 고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분야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꾸준히 읽히는 책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베스트셀러로 진입한 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밸런스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간과 신간을 골고루 조화롭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도 지난해 12월에 출간이 돼서 꾸준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책의 저자 소개 먼저 들어가 볼까요? 좀 기니까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영상 시간 적어뒀으니까요.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 이재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살기인 아나운서계의 헤르미온느. 네. 해리포터 읽어보신 분들은 헤르미온느 잘 아시겠죠? 그녀의 이름을 따서 젠느미온느라 불린다. 이화여대에서 언론정보학과 방송영화학을 복수 전공했다. 2012년 MBC에 입사해 현재 MBC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다. 동경하던 메인 앵커의 삶은 사실상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나 다름없었다. 오, 이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단 말이야 말이면서 부럽네 막.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모닝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30분 단위로 하루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한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일간지를 독파하고 꾸준히 신문 스크랩을 하며 그날 전할 기사를 치열하게 공부한다. 뉴스를 진행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이 두렵고 설렌다는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 채널 젠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나오고요. 점점점점 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꾸밈없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던 저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 10년간 아나운서 생활을 하며 익혀온 모닝 루틴, 시간관리법, 공부법뿐만 아니라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과 늘 감사하는 삶의 비결 등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을 좀 더 충실히 보내고 즐겁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한다고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옛다 책방 리뷰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저자 소개를 이렇게 이제 풀로 소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약간 중간중간 건너뛰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제 바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기록 삼아서, DB 삼아서, 스크랩용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읽은 책도 약간 가물가물, 이거 제가 읽었던 거 안 읽었던 거 해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최근에 읽은 것 같은 책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하물며 저자 이력이나 이 사람이 누구였지, 뭐 한 사람이었지, 이런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책에 실린 이제 정보니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어디서든지 이제 볼 수 있는 책인데, 아무래도 책을 이제 펴자마자 나오는 정보니까 가장 이제 군더더기 없이 저자를 잘 드러내는 소개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고를 때 주제와 제목, 책 디자인을 보고 책을 이제 집어들거나 클릭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저자 소개, 그 다음에 목차, 그리고 서문 정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쓱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딱 요 순으로 읽으면 딱 좋아요. 내가 이 책을 살까 말까, 아니면 정독을 할까 말까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이 책의 전체 구조는 목차를 통해서 보통 많이 이제 드러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서문에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밝히는 곳이 서문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 책은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 독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책을 읽는 이유는 늘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읽는 동안의 각성, 그 각성으로 읽고 난 이후에 생각, 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뭐, 요약본 뭐, 백날 읽어봤자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딱 하려니 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딱 뭐, 요약본 같은 거 읽어보시는 것도 잠깐 도움이 되시긴 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삶의 변화, 나 자신을 바꾸는 데는 그런 것보다 진짜 독서를 하시기를 좀 더 권할게요. 영상이 또 길어지는데 각설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이런 화려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은 아나운서의 노하우를 대방출한 그런 에세이, 자기계발서인데요. 사실 읽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다룬 책이나 약간 영상에서 본 내용들이 떠올라서 마치 성공습관 모음집? 종합편? 뭐 이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한 약간 미라클 모닝이 맨 처음에 떠올랐고요. 왜 자기가 새벽 기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와서 그 책도 또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하루, 아까 이제 저자 소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인지,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뭐,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도 또, 떠오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4시 반, 뭐 새벽 기상, 미라클 모닝 하면 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미쿡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유진 님이 쓴 책, 나는 매일 뭐였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뭐 하고, 이제 최근에 지금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 있는 어떤 시간의 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이제 에세이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이야기들도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말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어떤 말 센스라든지 감사일기 뭐 이런 거, 오프라 윈프레이가 썼던 어떤 에세이, 이런 책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런 책들을 이 한 권으로 이제 읽는 것 같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쓸모는 뭘까? 이 책의 쓸모, 가장 인상 깊은 도움이 된 내용들을 꼽는다면 한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야 할 일, 이제 목록 작성하기, 투두리스트 정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이재은 아나운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크게 4 분류를 나눠서 보통은 뭐 가장 급하고 뭐 중요한 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업무, 하루 루틴, 약속 미팅, 살 것, 할 일, 이런 식으로 4개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업무에서는 꼭 해야 할 거, 뭐 신문 스크랩하고, 시사 라디오 듣고, 뭐 모니터링하고, 오늘 뉴스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업무에 속하는 일들이라고 하면, 하루 루틴으로 가면은, 뭐 침묵의 시간, 뭐 아침 묵상, 감사일기 쓰기, 운동, 영어 공부, 유튜브 편집, 글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 미팅, 뭐 점심 누구랑 어디서 언제 먹는지, 뭐 누구누구, 뭐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기도 하고, 뭐 살 것, 할 일, 뭐 올리브영 샴푸 구매,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개로 이렇게 나눠갖고 한 다음에 이거를 하루에 어떤 그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스케줄러가 있으면 거기에 옮기면서 이제 하루를 쭉 30분 단위로 계획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요 방법 되게 쓰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요런 방식으로 좀 또 이제 계획 세우는 거를 이렇게 또 이제 카피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얻는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제 뭐 새벽 방송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든 아니든 뭔가 성공을 하거나 성취를 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된 특징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4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이거야. 이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그들은 게으름, 나약함 등의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등의 핑계를 대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매일매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둘째, 이들은 행동한다. 생각만 하거나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는다.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고 노력한다. 세 번째, 이들은 계속 발전한다. 맨날 노력하니까. 아침에 허겁지겁 쫓기듯 시작하지 않고 저녁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시도하고 노력한다. 그러니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늘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이다. 일상은 바쁘고 분주해도 마음은 늘 여유롭다. 그래서인지 말 한마디도 친절하고 따뜻하다. 5년 동안 새벽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은 정직하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멋진 사람들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를 좀 더 주도적이고 열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빛이 났다. 그것이 바로 새벽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아침을 맞으며 나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다. 점점점점 하면서 일찍 일어난 사람이 원하는 걸 얻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한데, 일단 뜨고 나면 뭐 다 분석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100% 다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런 방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정리를 해냈다라는 게 너무 또, 흥미로워서 또 제가 또 적어놨고요. 네. 세 번째는 제네미온느가 알려주는 모닝 루틴 만들기 팁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재은 아나운서가 모닝 루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거를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미라클 모닝하고도 약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긴 한데, 첫 번째는 일어나서 할 일을 준비해둔다, 미리.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미라클 514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미연 선생님하고. 무려 요즘에 지금 14,000명이 2월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14,000명이 새벽 5시에 다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 키고서 막 자기 막 이렇게 할 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맨 처음에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내가 이 시간에 깨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멍하기도 하고 뭐 책을 읽는다 그랬나? 글을 쓰기로 했나? 뭔가 뭐 맨 처음에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할 때는 목표로 이렇게 정해놓긴 했는데 그 시간에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냥 이렇게 약간 멍한 상태로 자꾸 이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서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 요가를 막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을 먼저 깨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걸 먼저 알았으면 더 좋았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어나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난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겠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할까? 물을 한 잔 마셔야겠어. 뭘 해야 되겠어? 뭐 팔굽혀펴기를 하겠어.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미리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정리해두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알람은 딱 하나만 맞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막 못 일어날까봐 알람 몇 개씩 5분 간격으로 막 이렇게 맞춰두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잠은 잠대로 제대로 못 자고 엄청 피곤하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더 주무시고요. 미리 자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알람은 하나만 맞춘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이불을 정리한다가 세 번째,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운다가 네 번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건한 시간으로 마음밭을 다진다 돼 있어요. 미라클 모닝에서는 아마 확신, 다짐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확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침묵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거기서 이제 침묵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약간 적절하게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팁이나 이런 걸로 보기에도 되게 좋고 그랬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꾸준함의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성공 습관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요즘 왜 이렇게 챌린지가 많아졌을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에 띌까? 물론 이게 SNS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기도 할 것 같긴 한데, 바야흐로 지금은 꾸준함이 인정받는 시대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챌린지 열풍이 정말 되게 강하게 불고 있기도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약간 공정함, 정의, 이런 키워드가 중요해졌다고 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그냥 약간 추상적인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노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영리해져서 측정할 수 있는 노력, 인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노력 나도 했어 하는데, 그걸 실제로 나 몇 번 했고 며칠 했고 얼마큼 했고 몇 시간 했고 이렇게 아주 기록으로 측정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의 꾸준함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아니면 혹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것도 아니면 약간 어떤 분야에서 일정한 성취를 거둔 사람들에게서 꾸준함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보는 사람들의 어떤 성장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나도 더 잘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진화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좀 자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노력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좀 더 잘 살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 이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걸로 괜찮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보다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병적으로는 얘기하면 약간 완벽 강박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 좀 더 체계적으로 일상화시켜서 프로그램화 해 주었다는 면에서 의미도 있고 실용성도 으뜸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어 나를,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특히 그리고 미루기 대장 그리고 작심삼일러 저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면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자신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분들이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조금씩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약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복사해서 카피해서 한번 따라해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나한테 안 맞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루틴으로 만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윤 아나운서가 사용한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계획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이크 타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벤처스의 혁신적인 시간관리법이라는 부제가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책인데요. 나온 지는 한 3년쯤 되었는데 김미경 TV 북드라마에서도 아마 소개가 된 적이 있고 예따 책방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습관이라는 핵심 습관을 키워드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꼭 영향력 있는 풋플러서가 되고 싶은 예따 책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